제가 뭐냐면요, 오늘 주제는 아까 이제 홍보를 해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나만의 제가 여기 하나 쓰겠습니다. 나만의 인생 1인 기업. 인생 1인 기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쉽게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시작하기죠. 시작하기. 사실 이제 비기닝이라는 시작이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오늘은요, 요 1인 기업에 관련돼서 함께 나눌 얘기의 수준은 한 3단계 정도 됩니다. 아주 1단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 인생 이막이나 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방향이나 또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다고 생각하고 3단계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여기 중에 채팅창이 있죠. 채팅창에 남기시면서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데 기록하시는 것보다. 그럼 오늘 제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채팅창에 남겨져 있는 글을 이렇게 마우스로 쫙 드래그를 해서 가져가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기록이 또 데이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기에 있죠. 나만의. 이거는 되게 퍼스널적이죠. 이게 나만의라고 할 때는요, 여기서 이미 어떤 차별화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를 차별화하게 두고 있지 않죠. 자꾸 남처럼 나답게 가야 되는데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남과의 비교나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방학 때마다 이렇게 학생들 캠프를 합니다. 초중생, 고등생, 20대 캠프도 이렇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비전,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꿈을 얘기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꿈을 직업으로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 직업으로 꿈을 만들게 합니다. 그 꿈이 뭐냐? 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직업들이 어때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나만의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대가 흐르고 바뀌면서 직업은 없어집니다. 그럼 없어질 직업을 꿈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꿈으로 없는 직업을 만드는 것. 그건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은 어떠한가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직업을 읽어나가는 것은 아마 제가 오늘 얘기한 1인 기업. 이 1인 기업은요, 제가 시작한 지, 이 1인 기업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지금 그때하고 생각할 때 지금의 가장 1인 기업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근데요, 다양성인 어떻게 생각하면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업이 아니고 다양한 뭐예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나만의 아주 퍼스널하고 차별화한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는 지금까지 1인 기업 과정을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미션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제 자기 개발보다는 흔히들 많이 하죠. 자기 개발보다는 자기 경영에 맞추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 보면 1인 기업을 소개하는欄에 엄청나게 많은 1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1인 기업들이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바깥에서 유튜브나 다른 데서 말하는 1인 기업들을 보면 약간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일단 뭐 책을 써야 되고요, 글도 써야 되고요, 강의해야 되고요, 코칭해야 되고요, 이렇게 약간 좀 획일화된 경향이 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책 쓰는 거, 글 쓰는 거, 뭐 이거 뭐라고 쓴 거죠? 뭐 쓴 거, 뭐 코칭,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1인 기업은 이 수단을 통해서 나만의 목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인생 1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위해서 내가 1인 기업을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 보면 1인 기업 과정을 제가 이제 1인 기업 CEO 경영 스쿨을 운영 우리 여기 조영균 목사님도 그 과정을 이렇게 나오셔서 1인 기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나오신 분들이 다 달라요. 아주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회계란 이런 것들이 다 직업이죠. 이 직업에 국한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직업으로 하면 작가다, 직업으로 하면 강사다, 직업으로 하면 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라 뭐예요? 사업으로 가야 된다. 직업이 아니라 사업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건 뭘까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부터 일단 할까요? 네, 복잡한 질문 하나 할까요? 복잡한. 네. 저는 이제 컨설팅을 좀 많이 멘토링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 복잡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질문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교수님 뭐 하면 돈 돼요? 이거 뭐 하면 돈 돼요? 여러분 그게 왜 복잡한 질문인지 아십니까? 대단히 위험한 질문이기 때문에 세상에 뭐 하면 돈 되거나 뭐 하면 돈이 안 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뭐 하면 돈 되거나 라는 what이라는 질문보다 how라는 질문을 하는 게 더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돼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가장 나만의 인생,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한 일인기업, 어떻게 하면 요즘 이제 대박보다는 뭐예요? 대박보다는 장박. 네. 좀 오래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제 강의가 이제 세 가지를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의를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끝나면 이제 뭔가를 시작하게 돼요. 네. 이미 여러분들이 시작했다면 다음 단계로 도전하게 돼요. 이 시작이 되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강의를 오래 했었어요. 제 소개를 조금 할까요? 그래도. 네. 저는 이제 한 20년 정도 대기업에서 컨설팅을 했죠. 네. 뭐 그런 일들은 제가 했을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뭐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면 뭐 수출을 뭐 글로벌 마케팅 뭐 이런 쪽이 온라인은 없었죠. 대부분의 이제 이런 업들이 많았죠. 원가 관리나 경영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았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이름은 김형환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아시겠죠? 네. 저를 처음 뵈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 보니까 저를 예전에 뵀던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네. 뭐 크게 얘기하면 이제 대기업에서 컨설팅을 했어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B2B라고 하죠. 기업 간 거래. 네.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사실 대기업이 있고요. 사실 또 중소기업이 있어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중소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한 대기업이 10%고요. 중소기업이 90%. 근데 매출로 보면 대기업이 90%고 중소기업이 10%죠. 안타까운 거죠. 이유는요. 이 중소기업,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자기만의 어떤 시장을 뭐 일군다기보다는 이 대기업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이제 예전만 해도 제가 했을 때만 해도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B2B 삼성의 계열사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협력업체가 되는 게 뭐 가장 큰 몫이었죠. 그러니까 수출만이 살 길이라 수출에 오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오다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중소기업보다 지금의 1인 기업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일이 들어와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소장농 모델입니다. 소장농. 소장농 모델은 프리랜서도 소장농이 될 수 있고요. 뭐 아까 우리 여기 사장님이 이제 영어학원을 직접 운영하시죠. 그럼 이제 영어 학생들과 콘텐츠와 이런 것들을 직접 할 땐 사실 소장농은 아니고요. 지주의 형태를 갖고 있죠. 근데 만약에 영어 강사를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고용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게 소장농이죠. 1인 기업도 그런 1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 강사, 대기업에서 강의합니다. 라고.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알았죠. 코로나 때 강의가 뭐 끊어지고 없고 그러면 이제 손가락 빨고 택배 해야 되는 소장농. 근데 이제 지주는 뭐냐면 지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고요. 소장농 같은 경우는 콘텐츠만 있는 경우. 지주는 콘텐츠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마케팅을 잘하는 힘이라기보다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죠. 아마 이제 뭐 영어학원을 한다 그러면 영어를 잘 가르치는 거하고 학생들을 잘 관리하는 거는 아마 다른 일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조화를 맞춰야 한다. 그럼 이게 제 지주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이제 인생 1인 기업은 뭐냐? 인생. 그러면 인생 1인 기업은 내가 갖고 있는 1인 기업의 소장농이나 지주보다 유효기간이 훨씬 넓은 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만 조금 더 갈까요? 하나만 더 가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소장록의 모델을 띄면 유통기간에 많이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주 형태를 갖고 있으면 유통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통기간, 이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통기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 그죠? 예. 네, 이런 것도. 이거 유통기간은 늘지 않습니다. 근데 유효기간은 어떤 거예요? 뭐 내가 갖고 있는 나이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연봉이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사실 이 유효기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아니면 전혀 생각지 않다가 갑자기 유효기간이 뺏기면서 내가 지금 갑질을 당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럼 이 유효기간보다 유통기간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100세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어떤 분이 그 100세 플랜을 갖고 사셨대요. 네. 왜요? 인생의 유통기간을 아시는 거죠. 100세 플랜. 네, 100세 플랜이 자꾸 살다가 100세가 되던해 적금이나 보험, 펀드, 부동산이 다 정리했다니. 그리고 한 20년을 더 사줬던 거. 네, 20년을 더 사줬던 거. 20년, 그리고 120세를 사신 거죠. 그냥 기자가 가서 물어봤대요. 네, 어떻게 사셨냐. 100세는 이제 플랜을 갖고 살았는데 20년 사느라 죽을 뻔한다. 진짜 죽을 뻔한 거죠. 생각지 않은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뭐 인생의 1인 기업을 나만의 일을 찾을 때는 유통기간보다는 이 유효기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가 이제 해야 돼요. 유통기간 늘리기 위해서 뭐 건강하게 잘하고 쓸데없는 거 먹지 말고 운동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실 유효기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의 시장성이 좋은 아이템을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지금 하는 아이템의 시장성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돈 될 것 같은 아이템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수명이거든요. 시장성이거든요. 이 시장성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시장성이 좋은 아이템보다 이 시장성을 내가 하는 아이템의 새로운 시장성을 만드는 거. 여기에 되어있죠. 지금은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뭐 스타트업. 네, 제가 지금 스타트업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네. 이건 뭐 젊은 사람들은 꼭 아니더라도 나이 드신 분 크리에이터. 저는 유튜브 하는 거 좀 많이 보나. 네, 유튜브. 그래서 지금 정인규 목사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죠. 네. 네, 유튜브 하시라고. 유튜브를 해도 이 안에서 이제 유료 콘텐츠를 개발하는. 아까 지금 콘텐츠 얘기했죠. 유료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의 가장 큰 트렌드는요. 뭐 시간당 강사를 높이는 것보다 이 크리에이터적인 유료로 소액 결제, 이게 초액 자동 결제. 이거는 제가 오늘 이것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소액 자동 결제를 만들어서 수익 구조를 다양화시키는 것. 이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유효 기간을 넓히는 거. 유효 기간을 넓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소액 결제.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가 저도 지금 이제 그 유료로 12,000원을 받고 있는데 뭐 얼마 안 되죠, 그죠? 12,000원. 12,000원으로 100명 그럼 얼마예요? 이게 이제 12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늘어나고 지금 이제 5만 원짜리 콘텐츠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5만 원짜리. 그럼 이제 월 5만 원,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월 5만 원을 내고 정말 본인이 1인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근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랬더니 좋은 강의를 받는 것보다 조금 관계 있는 멘토링을 받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콘텐츠를 소액으로 자동 결제 방식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가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오늘 영어 학원 하시는 사장님 오셨는데 영어 콘텐츠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월 3만 원을 결제하면 매월 3만 원에 해당되는 영어 교육의 그 유튜브 콘텐츠를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누가 보냐, 뭐 무료도 많은데 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그 네트워크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갖다 놔도 유료를 보는 경우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내가 막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고서는. 근데 나와 관계가 있으면 어떨까요? 네, 나와 관계가 있고요.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유튜브에서 소액 결제를 한다. 지금 영어학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학원에서 어떤 학생이나 성인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원장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다. 그러면 내가 그 이사를 가서 더 이상 학원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온라인에서 뭔가를 만들어내. 지금 스타트업도 대부분의 제가 컨설팅하는 스타트업도 이 구독 경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에 대한 것.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뭐 이런 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라 1인 기업들도 지금 이제 구독으로 수익을 내고 성장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아까 얘기한 이제 장기적으로 가려면 이게 뭐 몇 년에 끝나요 이게 아니라 인생을 걸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이제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네라고 하는데 살아있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보면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걸까?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종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종이입니다. 네. 이 종이가요, 제 손바닥 위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종이가 손바닥 위에 세워질 수, 잡지 않고요. 손바닥 위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볼까요?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세워지고 있죠. 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손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움직이고 아삭아삭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인 기업 시작하면서 돈 돼요? 안 돼요? 정답을 찾고 다녀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되는 일이 어딨습니까? 근데 문제는 돈이 되게끔 만드는 방법은 있죠. 정답보다 방법.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해답이라고 하죠. 여기에 조커스를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오늘 제가 함께 얘기한 나만의 인생 1인 기업을 좀 단순하게 시작하는 거. 네. 그러니까 아주 가장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촉박이에요. 촉박. 아주 조급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쪽박 찰 수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대박보다는 뭐라고 그랬죠? 장박을 간다고 그랬죠.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만의 인생 1인 기업의 세 가지를 함께 잠깐 지우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나만의, 네. 자, 다시 나만의 인생 1인 기업. 오늘 제가 3단계라고 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네, 또 하나 진행하면 됩니다. 나만의 인생 기업을 어떻게 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시작하기. 이게 주제예요. 이 주제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이 세 가지인데요. 네, 이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피드백을 좀 받고 질문도 받고 그래서 제가 50분에 끝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길게 안 합니다. 네. 어차피 뭐 오늘 강의하는 거 강사료도 없는데 그렇게 길게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시작하셨으면 이게 중요해요. 시작한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요. 네. 그다가 강의를 했어요. 네. 강의를 한 20년 했어요. 대기업에서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강의했죠. 부산 찍고 울산 찍고 부산 찍고 뭐 대전 찍고 대기업에 불려다니면서 컨설팅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된 게 이제 그 코칭을 좀 이렇게 하다가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멘토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B2B 기업에 관련된 컨설팅을 했죠. 이게 지적으로 가면 갈수록 B2C가 된 거죠. 지금은 이제 거의 B2C가 된 거죠. 지금은 개인 고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건요. 1인 기업이라고 해서 혼자 시작해서 혼자 끝나는 기업이 아닙니다. 혼자 시작해서요. 함께 일할 직원들도 파트너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확산돼야 돼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은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수단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멘토링을 좀 해요. 멘토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컨설팅 할 때는 그냥 요 한 단계 강의하는 거 뭐 컨설팅 이렇게 하죠. 멘토링 할 때는 기간을 둬요. 기간을 두면 한 3개월 정도? 네. 3개월 정도 멘토링. 근데 여기에 여기 코칭이 아니라 제가 여기 강의를 하되 이제 지금은 여기서 이제 뭘 받냐면 교육을 하죠. 좀 다르죠. 네. 강의하고 교육은 좀 다릅니다. 강의는 이제 외국의 특강 위주로 이제 기업 가서 하는 거고요. 교육은 제 고객들한테 제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하는 과목이 이제 뭐 1인 기업 경영 스쿨, 이러면서 MBA 과정을 하나 하고 있고요. 1인 기업 MBA. 그 다음에 콘텐츠, 네. 콘텐츠 만드는 코칭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 CEO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이걸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교육을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이제 멘토링을 좀 해드려요. 1대1로 1주 동안. 그러니까 잠깐 전화를 하든지 주문을 하든지. 왜 그러냐면 그래야 단순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 1인 기업 교육을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열정이 차이지 않습니까? 뭔가 시작해야 되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한데
출발점을 자꾸 밖에서 많이 찾으세요. 야, 뭐 하면 돈 된다더라, 뭐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한다더라. 가장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트렌드가 뭐라더라. 트렌드에 끌려가는 거. 왜냐면 마치 그 트렌드에 해당되는 걸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내가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트렌드를 따라가면 익숙한 것보단 미숙한 걸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나만의 인생 1인 기업을 만드는 첫 번째가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나라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뭐냐면 그냥 뭐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뭐 너무 많은 시간들을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분석한다는 거는 메이킹이 아니고요. 파인딩입니다. 찾는다는 거죠. 내 안에 뭐를 찾죠?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좀 찾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걸 이렇게 보면 이거죠. 보면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던 것이 뭐지? 정말 그 안에서 내가 그 어떤 나의 강점을 발휘했던 게 뭐지? 이런 거. 또 하나가 이제 가치예요, 가치. 이 가치는요, 가치관의 가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저는 이제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핵심 가치. 네.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뭐가 가장 중요한가? 네. 내게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여쭤볼까요? 자, 한번 이 줌의 채팅창 한번 열어보시고요. 네. 줌의 채팅창을 열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요? 네. 줌의 채팅창을 여시고요. 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아, 이건 내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야. 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두 글자로 된 단어 한두 개만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정직과 성실인 경우도 있고요. 뭐 열정과 실행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나야. 이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괜찮아요.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금전적 손해가 날지언정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저랑 잠깐 소통하는 시간 갖겠어요. 네. 자, 올려봐 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한테 같이 믿음, 약속, 새로움,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게 중요한 게 뭐지? 라는 질문에서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근데 사실 경영학에서 보면요, 피터 드러커 박사는 사실 이 가치가 하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하우 뭐예요?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아까 가치가 열정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열정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 방법, 성과를 내는 방법. 그러면 그분은 정체성이 있는 거다. 또 하나가 뭘까요? 또 하나가 이제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은 뭐죠? 비전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바람직한 미래, 뭐 5년 뒤를 보셔도 됩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일까? 가장 바람직한 미래. 근데 그게 비전이에요. 1인기업 경영스쿨에서는 이제 플러스 5년 뒤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네. 근데 비전을 만들어 보면요, 나와요. 근데 이제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이게 좀 가슴을 좀 뛰게 만드는. 네. 가슴 뛰는 이건 거죠. 네. 아무리 해도 내가 가슴이 좀 안 뛰어 하는 분한테는 저는 일단 나가서 가슴 뛰도록 한번 뛰어보시라고. 네. 그러면 좀 비전이 보이지 않을까. 네. 근데 너무 멀리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1인기업을 시작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시는 일을 봤을 때 그 일이 내 강점이 필요한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내 강점으로 어찌할 수 있는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라는 게 첫 번째 정체성. 두 번째는 그 일에서 내 가치와 그 일이 맞는가 이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내 가치와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나한테 좋은 연봉을 줘도 그 사람과 오래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끈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곡성이라는 영화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무엇이 중원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무엇이 중원디만큼 중요한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혹되지 마소. 그러니까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나는 반드시 현혹되게 됩니다. 아까 만약에 어떤 분이 성식이 가치라고 그랬다. 그럼 이분은요, 비록 손해를 날지언정 내가 성실해야 된다. 아, 내가 이거 성실했지만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걸 선택했다면 그거는 성실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가치를 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의 환경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오늘 주제는 거예요. 나만의 인생 이름격. 장박. 촉박보다는 대박보다는 장박으로 올라갈 때 본인의 정체성을 만든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누구누구의 부모죠. 네. 누구누구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누구누구의 자녀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정체성으로 두기보다는 본인의 강점과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일정 정도의 어떤 생각도 필요하지만, 뭐 진단이 필요하다면 진단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나올 수 있죠. 저는 이제 지금 1인기업 CEO 교행 과정을 할 때 두 가지를 진단을 해드려요. 하나는 기질이라는 걸 하나 진단을 해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다중지능을 해드려요. 보통 이 두 가지를 보면 선천적인 본인의 출발점을 이해하는 게 좀 쉬워집니다. 이걸 모르면 이게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어서도 그런 질문을 하죠. 난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질문들요.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실제로 자기가 잘하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어떤 내놓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나는 고로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게 직장이라는 곳은요, 그렇게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갖고 있는 과거에 좀 긍정적인 의미를 담는 게 저는 이 정체성을 찾는 게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기질과 다중지능을 조금 이제 진단을 해드리면 이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왜냐면 정체성은요, 일종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게 어떻게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생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정체성을 둔다. 자, 두 번째 얘기할까요? 자, 두 번째. 나만의 인생 이름기억을 단순히 시작하는 두 번째는요, 바로 콘텐츠입니다. 이게 콘텐츠라는 영역이 사실 좀 넓죠. 예, 넓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콘텐츠는요, 일종의 해결책입니다. 뭐의 해결책이냐면, 고객의 문제. 예,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저는 이 콘텐츠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저는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트렌드를 따라가면 자기 콘텐츠 만드는 건 일단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뭐냐면 아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였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줌의 채팅창에 한번 이런 명제들을 한번 써보세요. 네. 콘텐츠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 말하자면 어떤 솔루션이죠.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구세요? 네, 여러분들의 고객. 한번 여쭤볼까요? 자, 우리 줌의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네. 자,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자,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구인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앞으로의 고객이 아니고요. 지금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고객은 누구입니까? 학부모. 네. 그냥 학부모 하지 마시고 나이를 한번 써보시면 어때요? 네. 무엇을 원하는 몇 세의 누구, 이런 식의. 네. 또 직원이 부모예요.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또 네, 여러분들 고객이 누구죠? 네. 자, 여러분들 고객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고객을 정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제 학생들 캠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학생들 캠프 할 때 학생들이 오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너 왜 공부하니?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보통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엄마 위에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딱 따로 있는 거죠. 목적이 불분명한 거죠.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위해서 공부하니? 라는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봐요. 야, 만약에 네가 성공했어. 네가 되게 부자가 됐어. 그러면 누구를 돕고 싶니? 라고 얘기해요. 예. 돕고 싶은가? 그럼 되게 웃긴 건요. 돕고 싶은 사람은 있더라고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래? 그들을 위해서 공부해. 그럼 네가 성공한 거야. 뒤집었죠. 예.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성공하면 누구를 돕고 싶으니? 예. 성공하면이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는 거죠? 목적. 네가 갖고 있는 돕고 싶은 사람을 앞으로 끌는 거야. 예. 그래야 콘텐츠가 나올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만약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강의도 듣고 무슨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죠. 근데 이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요. 네.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 중간에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뭐예요? 이 과정이 내 거를 만들어 보여요. 내 거를 만드는 경험이 없으면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강의 듣고 가서 그 강의 똑같이 하면 되지 않아요? 그거 얼마 못합니다. 예. 그 관건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공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강의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 받으러 간다고. 석사학위 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을 물어본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 석사학위를 받아야 강사를 더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학위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약간의 자존심? 본인의 약간의 좀 결핍을, 학위의 결핍을 둔 거지 공부나 실력의 결핍을 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분에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실 거면 석사하지 마세요. 그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죠. 차라리 나는 그 시간에 석사가 아니면 강의 안 준대 그거 석사 거기 빼고 다른 강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당당하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목적을 명확하게 만드는 게 어떠하냐.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이게 제가 지금 컵인데요. 드리시죠. 컵입니다. 물 마시는 컵인데요. 예. 이 컵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컵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위해 존재합니까? 이 컵은 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컵은 누구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컵은 나, 고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걸 누가 결정했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 컵은요, 나보다 큰 컵, 나보다 멋있는 컵, 이 컵들과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경쟁은 어때요? 의미 없는 경쟁이죠. 근데 이 컵이 나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누가 결정했어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컵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컵이 이 목적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물을 마서 먹는 컵인데, 커피 한 잔 먹는 컵인데 여기를 이걸 쓰레기통으로 쓰거나 애들 뭐 오줌 쌀 데 없다고 여기다 오줌 싸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목적과 어긋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두고 해결책을 만드는 약간의 고민, 심사숙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사숙고. 네. 고민해. 이거 심사숙고를 우리는 1인 기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작 활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창의적입니까? 아니면 일을 창의적으로 하십니까? 콘텐츠 작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창의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아닌가? 아까 만약에 나는 공부한 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창의적인가요? 창의적이지 않죠. 내가 공부한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에 대상, 고객을 바꾸어 새로운 문제에 뭐 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부하는 첫 번째는 사실 카피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피 단계가 지나야 돼요. 두 번째가 적용, 세 번째가 응용. 이렇게 되면 4단계의 창조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만약에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왜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냐면 없었던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AI로 뭐 챗GPT로 영상을 쉽게 만든다. 그러면 아마도 그런 영상들은 대등소이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어때요? 심사숙고했나요? 별로 안 했죠. 창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별로 그렇지 않죠.
뭐 요즘은 뭐 그 챗GPT로 그림 그래서 그림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 그럼 이제 그 그림 대회는 이미 창의적 결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계의 힘을 빌렸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인공지능보다 좀 더 나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게 이 트렌드라는 것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해졌다. 지금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디지털의 어떤 그 성과들, 뭐 인공지능 포함해서 스마트폰이나 등등 다 누군가의 꿈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닌가요? 누군가의 꿈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어때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거. 근데 꿈을 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나. 네. 저는 뭐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 제가 캠프를 방학 때마다 이렇게 해주는데 뭐 비전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비전에 대한 얘기 중에 제가 한 가지 얘기하는 것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들어보십시오. 한번 여쭤볼까요? 네, 양궁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거 퀴즈를 내서 한번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쏠까요? 네, 자 여기 줌의 채팅창에 한번 해볼까요? 올림픽을 기준으로 할게요. 네, 올림픽을 기준으로요. 양궁의 표적과 선수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자, 퀴즈입니다. 네. 자, 줌의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줌의 채팅창에, 네. 양궁, 네. 양궁 선수들 올림픽 선수의 올림픽 기준으로 양궁의 표적과 양궁 선수 안의 거리는 몇 미터나 될까요? 네. 90m, 또 15m? 또 일단 제가 또라고 한 이유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네. 50m, 70m 맞습니다. 딩동댕 70m. 네, 70m. 네. 그 70m 처음 맞추신 분이 황정식 사장님. 황정식 사장님이 혹시 그 군대에 계셨던 그분 맞죠? 네. 황정식 사장님. 네. 그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요. 네. 이 70m, 제가 이거를 70m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m면요. 이게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안 보입니다. 여기서 이 관역이 보이냐고요? 70m? 안 보인다니까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럼 이들이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한다고 그래? 이미지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상상력. 네. 눈을 감고요. 내가 쏜 화살이 표적에 맞는 상상을 합니다. 무섭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양궁은요. 대단히 영적인 스포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양궁 잘하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남자가 잘해, 여자가 잘해. 여자가 잘하죠. 네.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영성, 네. 앙보고등 능력, 네. 이미징 트레이닝, 상상력 놀라운 거죠. 네. 이게 콘텐츠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꾸 고객한테 묻고 다녀요. 고객도 스스로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고객한테 묻는 건 일부러 저리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를 어떤 마음으로? 저는 그래요. 극률한 마음으로 상상을 통해서 이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만들면 뭐 블로그를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메인 콘텐츠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여기 제가 하나만 추가해서 만들면 이 콘텐츠의 수익은요. 가공의 기술입니다. 가공의 기술.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정말 짤막하게 만들되 심서숙고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공해서 유튜브로 가든지 블로그로 가든지 또 어디로 갈까요? 틱톡으로 가든지 요즘 그런 플랫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네이버의 그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데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유료 콘텐츠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고요. 그 수익이 따지고 보면 콘텐츠를 가공하는 게 나옵니다. 한 달에 한 6개 정도 유료 칼럼을 써줍니다. 그 칼럼도 제가 만든 콘텐츠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막간에 제 그 홍보를 잠깐 하면, 이 콘텐츠는 이제 10분 경영이라고 합니다. 10분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콘텐츠를 지금 한 1000개가 넘게, 1050개 정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요즘 이제 시스템 문제 때문에 좀 못 올리고 있지만, 10분 경영을 이제 1050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이런 고민일 것이다.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 고민을 푸는 질문의 3가지 답변으로 콘텐츠가 되어 있고요. 왜 10분 경영이냐면
10분짜리. 딱 10분짜리 강의 어때요? 들으실만 하겠죠?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네. 네이버 검색해 나오는데 10분 경영을 팟빵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콘텐츠의 심사숙고하고 창작 어때요?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우리 살생자 얘기했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기 때문에 창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창작을 뭐 우리가 외술작품을 창작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데 창작하라. 그것을 심사숙고하라. 그리고 그걸 플랫폼에 올려서 유료화하라. 그럼 되겠죠. 세 번째, 지금 정체성 했고요. 콘텐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예.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지속성이 결국은 신뢰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객들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아까 내가 뭘 심사숙고하고 있어. 내가 뭘 창작하고 있어. 뭐 제가 10년에서 10년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는 게 1년마다 바뀌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매년만 하는 게 바뀌어요. 너무 다양하죠. 너무 허덕이고. 그런데 그분이 그게 창작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나 못해요. 그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돈 있는 창작의 욕구를 해소할 수는 있으나 고객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지속성을 만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좀 오랫동안 합니다. 아까 제가 10분경의 콘텐츠도 10년 이상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인생 MBA 1인 기업 CEO 경영 스쿨도 지금 뭐 10년이 넘었고요. 콘텐츠 코칭 스쿨도 오래됐고요. 네.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오래 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일단 첫 번째는 돈입니다. 수익이 안 되면 오래 못 합니다.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네. 수익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걸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수익이라는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수익이 지속성을 가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기회가 만들어져요. 소위 떡상의 기회를 만들려면 지속성이 필요해요. 그 지속적으로 수익이 만들어야 떡상의 기회가 만든다. 저한테 이런 질문할 때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독립입니다. 이게 누가 하자고 해서 하고 누가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하면 독립성이 없으므로 지속성이 없으므로 나만의 인생 기업 할 수 없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직장을 때려치고 1인 기업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1인 기업을 하기 원하냐면 두 가지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출근할 땐 출근하시고요. 퇴근하면 또 출근하세요. 자, 그럼 어때요? 본인의 1인 기업을 짧고 길고 얇게 꾸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들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저는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내적 동기가 뭐죠? 예. 내적 동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외적 동기. 돈 되면 하고, 누가 시키면 하고, 인정받으면 하고, 박수 받으면 하고, 다 외적 동기예요. 내적 동기는 뭐죠? 아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남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돈 안 된다고 막아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이 되겠죠. 왜요? 처음에는 수익성, 독립성.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의미. 그 의미가 없으면 오래 못해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 아까 얘기한 본인의 목적과도 연관이 있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의미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조금 소개하고 여러분들 피드백을 좀 받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지금 저는 아까 이제 강의도 하는데 강의보다는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은 뭐냐면 제가 갖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제 고객은 1인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고요.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직장인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긴 해요. 이미 1인 기업 해서 바쁘게 하시는 분들은 바쁘게 하셔야죠. 근데 이제 대충 보면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은 있으나 뭐가 부족하냐면 경영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은 이제 충분히 넘쳐나는데 플러스 이제 경영을 배우지 않으면 그릇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렇게 컵을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 컵이 있어야 여기에 커피를 담으면 상표 붙이고 가격 붙여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커피를 만들어도 커피를 손바닥에다가 얹혀놓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힘들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
없어야 돼. 아, 그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컵이 있어야 될 수 있어. 근데 또 하나는 컵이 너무 많아서도 안 돼요. 컵이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너무 많은데 바빠요. 돈 안 되고. 예, 근데 너무 내용물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컵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지만 본인에게 준비된 맞는 컵, 아까 얘기한 정체성, 콘텐츠, 지속성에 맞는 그런 컵들을 선택해서 하나씩 채워가시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정이 이제 1인 기업이라는 1인 기업의 CEO 과정. 예. 1인 기업 CEO 경영수학. 예. 이게 원 명칭입니다. 네. 예. 이건 뭐 검색해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콘텐츠 코칭. 이걸 이제 개별로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프로 CEO라는 수익 모델. 예, 이렇게 요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요 단계로 3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아울러서 1인기업 CEO 과정이 끝나고 나면 3개월 멘토링을 받으면서 콘텐츠 코칭과 프로 CEO 과정을 나오시면 자신만의 1인기업.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만의 1인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수익이 되고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가장 남이 하는 1인기업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기만의 업을 창출하는 건 어때? 뭐 이걸 이제 어떤 분은 어려운 말로 창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본인이 했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 진단을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기지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지능. 예. 요거를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출발점을 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그냥 하는 것보다 상담 신청을 좀 하시면 제가 원래 이거를 30만 원을 갖고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66만 원이거든요. 1인기업이. 이걸 해야지 요거를 해드리는데 요거를 좀 해드릴게요. 무료로. 예. 무료로 요거 진단하고 상담을 하는 거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상담 신청하실 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저는 지금 서울숲에 있거든요. 예. 숲속에 사는 건 아니고 서울숲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데 오셔서 직접 만나서 한 30분이라도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고 기질과 다중지능에 대한 진단의 결과, 분석 결과를 가지고 본인의 인생 1인기업을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 피드백을 좀 받을 건데요. 얼마나 어디서 들었는지. 잠깐 우리 스마트폰을 좀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카메라 여신 분들, 네, 스마트폰을 여시고요. 카톡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여시고 카톡을 여신 다음에 카톡에 위에 검색에 숫자, 한글 말고 숫자로 10분, 네, 숫자 10, 10분 경영이라고 쳐보세요. 네, 10분 경영이라고 쳐보세요. 쳐보시고 검색하시면, 네, 검색해보세요. 그럼 아마 김용환 교수의 10분 경영 뭐 클래스 이렇게 뜰 겁니다. 뜨나요? 네. 자, 이렇게 해보시면 처음 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채널을 잠깐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실시간 채팅 여시고 그 채팅창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하나 쓰시고요. 네, 거기 채팅창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누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거. 기억나시는 문장 아니면 뭐 단어 기억나시는 뭔가를 한번 남겨보세요. 시작할까요? 네. 네, 이창수님 이름 적으셨는데요. 좋습니다. 자, 이름도 좋고요. 네. 오늘 강의 들으시면 누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거 하나씩 올려보세요. 네, 기억나시는 거. 강의 들으면서 누가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거. 네, 지속성. 이게 제일 어렵죠. 저는 그래서 지속성을 인내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 인내로 하지 않고요. 전략으로 하라고 해요. 네. 인내로 하면 오래 못합니다. 네. 사람인데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뭐가 기억나시는지, 기억나는 건 한번 올려보세요. 고객이 누구니까, 이게 또 많이 와닿으셨군요. 그럴 수 있어요. 또,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오늘 정체성, 콘텐츠, 그 다음에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네. 네. 자, 뭐가 기억나시는지,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못 찾으셨어요? 네. 카톡에
10분 경영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한글 아니고요. 네. 그럼 이제 김영환의 10분 경영 나오죠. 네. 거기에 검색해서 네. 콘텐츠. 네, 좋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강의 잘 들으셨고요. 제가 그 두 가지 진단을 좀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예. 기지 다 선천적인 겁니다. 그 다중지능 이렇게. 그래서 진단을 드리고 한번 만나 뵙게. 지방에 계시면 전화로 해도 되니까요.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그 톡에 남겨주세요. 네. 여기 중 채팅창에 남기지 마시고요. 예. 지금 연결된 카톡에 남겨주셔서요.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요일이 좋으세요? 네, 이렇게 간단하더라고요. 어떤 요일이 좋으시고 오전이 좋으세요? 오후가 좋으세요? 네, 이렇게 네. 오전이 좋으신지 오후가 좋으신지까지 남겨주시면 스케줄 정리되기 좀 쉽겠죠. 1대1입니다. 뭐 단체로 제가 막 강의에 초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죠? 아까 보니까 방학 캠프 학생들 캠프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캠프 문의는 그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 7월 8일이거든요. 7월 8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제가 부모들 대상으로 한 특강을 해요. 자녀 행동 변화에 대해서. 네. 부모 특강을. 네. 부모 특강 요청하셔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요청하시면 해드릴게요. 또 제가 우리 정인규 목사님 톡방에 올려달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모 특강은 1인 기업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부모들은 이렇게 강의도 듣고 자기개발도 하고 책도 읽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자녀들은 어떠한가 보면 참 막막할 때가 많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캠프에서 주로 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예. 제가 하는 캠프의 초중등 뭐 따로따로 하지만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가치관이고요. 예. 두 번째가 목표 관리. 예. 세 번째가 인간관계. 저는 이제 기업에서 인재 컨설팅을 오래 했거든요.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데요. 놀라운 사실은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 학교에서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멘토링을 중시로 하는데 저 말고도 청년들 멘토들이 많아요. 네, 그 멘토들이 1대1로 붙어서 멘토링도 하고 또 이들에게 비전도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도 듣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 7월달하고 8월달에 합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끝나고 나면 고등학생이나 20대 같은 경우는 창업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진짜 어리버리했던 친구인데 오원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진짜 어리버리했는데 이 과정 나와서요. 멘토 인터뷰하다가 멘토가 창업하게 돼서요. 지금은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데 매월 매출이 한 5천 정도 되는 상품은 개목걸이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 기질과 다중지능이 8가지거든요. 8가지 지능 중에 본인이 정말 잘하는 지능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직장생활은 이런 지능이나 기질을 보고 뽑지 않아요. 직장에서 뭘 보고 뽑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공과 그 다음에 시간을 보고 뽑는 거죠. 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질과 지능을 지금 찾지 않는다 한다면 본인의 유효기간을 아까 얘기한 유효기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데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좋은 열줄 경청으로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좀 받고, 네. 없으시면 제가 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몇 분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잠깐 나눠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형록 사장님, 네. 강의 잘 들으셨습니다. 네. 네. 응소가 해주시고 한마디 해주시면 제게 더 힘이 되겠죠?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방향이고요. 그러세요? 네, 지금 활동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또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혼자서 이렇게 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100%가 아니고 80%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20% 어떻게 채울까 그런 것을 제가 추구하는 것인데요. 오늘 또 그 나머지 20%의 상당 부분을 좀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을 체인지 라이프라고 쓰신 분인데 이분은 체인지 라이프가 본인의 슬로건이신가 봐요. 네, 마이크 여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얼굴이 조금 시커멓게 보이긴 하는데 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체인지 라이프님. 마이크를 못 여세요? 네. 어디 가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마이크 열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네, 조금 이따 우리 김인성. 네, 잠깐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네. 김영환 교수님은 제가 두 번째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한정식 사장님이 체인지 네, 예. 라이프시군요. 예, 저기 네. 그 다른 군생활 하셨던 그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스마트폰 적어서 네, 들으시는 분 PC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네, 듣느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네, 오늘 이제 그 아까도 그 채널 톡에 남겼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우선 각자의 내 자신을 분석해야 된다. 나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이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나의 이제 강점인가 그렇죠. 그런 핵심 가치가 뭔지 이거를 식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콘텐츠 개발이 과연 어떤 분야를 해야 될 것인지 막막합니다, 사실은. 그러시구나. 아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방향이 설정이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쪽 그 오프라인 강의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렇죠. 자기가 왔던 분야에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렇지, 맞아요. 또 그 부분에 또 예를 들어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기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두 번째 어떤 그 시장의 어떤 호응을 또 받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또 좌절을 하게 되고 시간만 소요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통치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려면 결국은 이제 지속성인데 교수님이 뭐 돌려서 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돼 수익이 돼야지만이 그렇죠. 이 강사 시장이랄지 오프라인 시장에서 내가 재미있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꿈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무료로 이렇게 또 상담까지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뵙고 또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네, 또 자주 오세요. 또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강의를 또 리뷰를 멋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김인성 원장님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마이크 여시고, 마이크 열어주시고, 그 소액 자동 결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저희가 이제 컨텐츠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저희가 개발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학원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지역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가 원격으로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도 이제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럼요, 하셔야죠. 기획을 했었는데 이제 학부모들의 니즈는 일단 교육이라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과 이렇게 이제 원격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이러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해졌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채널로 해서 이제 수익 사업 모델로 좀 만들어 볼까 이제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요. 고민하셔야 또 나오겠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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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용일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인상이 좋아서 목사님 같으신데 저영기 목사님 아이고, 똑같은 목사님 같은 인상. 지금 이제 요양원 원장 겸 그러시구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정인균 우리 목사님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 아.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이거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또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요양원 사업을 제가 한 이제 7년차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2년 지나면서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 100세 되고 저희 요양원에도 지금 여자 어르신이 100살 넘으시면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걸로 건강을 잘 관리하면은 식사는 기본이다 이 생각 때문에 이제 그전에는 금융기관에 좀 있다가 퇴직해서 제2의 이제 제3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온라인 쪽에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오셨어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장박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대박을 쫓은 그런 개념이 강하는데 길게 수입을 올리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을 이제 오랫동안 했어요. 이른기업 교육만 해도 10년 넘게 하다 보니 뭐 이게 대박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요즘 이게 트렌드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그 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 또 하나 지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둑질도 하면 된다. 안 되는 건 없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대박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꾸준히 만들어서 개발했던 분들은 살아나고, 이거 우리 정인기 목사님도 그런 사람, 엄청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꾸준함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수익이 돼야 된다. 좀 그게 경영을 꼭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유튜브에 가셔서요, 제 이름 치시고 김영환의 세미나라는 유튜브를 치거나 인생 MBA를 치시면 제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인생 MBA라는 과정을 지금 이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일과 삶에 어떻게 경영을 적용할 것인가, 이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경영보다는 경제를 적용합니다. 경제는요, 통제가 안 돼요. 예측은 가능하죠. 뭐 앞으로 어떻게 돼, 뭐가 돈이 된다, 이건 몰라요. 그런데 경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통제는 가능해요. 스마트폰 시대가 이렇게 올 줄 알았나요? 우린 몰랐죠. 근데 이게 통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통제는 되죠. 그 다음 단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른기업 저한테 배워서 경영스쿨 나와서 이른기업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만의 콘텐츠를 꾸준히 쌓고 있는가, 이겁니다. 내가 뭔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내가 세상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 가장 오래 가게 됩니다. 그거를 너무 크고 막 예술적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아주 소소하지만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단계.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종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이렇게 편한 건 없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건 사람이 죽은 거고요. 살아있다는 건 이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본인의 이제 경험과 실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른기업을 좀 장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이용희 사장님이 의료기관에 계셔도 지금 맡은 바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아마 7년 정도 하셨으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요양이라는 이제 그 실버 세대에 대한 그 복지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지금 우리 와이프도 오늘 요양보호사 그거 교육받으러 갔는데, 그런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희 사장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이 노하우를 머릿속에나 가슴속에 두고 있으면 돈이 안 돼요. 네. 그럼 그냥 돌아가실 때 그냥 두고 가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둘 데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부터 텍스트로 만들어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유튜브를 만들어요. 네. 아마도 몰라도 치매 환자 이렇게 다루는 법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예. 그러면 치매 환자 프로그램을 콘텐츠 만들어서 유튜브 하세요. 그러면 치매 때문에 간절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간절한 분들은요 한 달에 2만 원 내고 그거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한테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그 온라인 콘텐츠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그걸 듣는 분들이 저를 모르는 분들이야 다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 고객 입장에서는요, 뭐 이런 거 무료로 주지 20,000원 받냐가 아니고요. 20,000원을 내는 것이 이용인 사장님과 관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컨텐츠라는 매개체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 수익이라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아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 김인선 사장님들 소액으로 자동 결제하니까 매월 결제가 나옵니다. 저한테 1인 기업 이제 교육받고 유튜브 하시는 이제 여성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얘기만 하고 마칠까요? 그분은 분당에 식당을 냈었어요. 근데 망했어요. 근데 망했죠. 이유는 간단해. 엄청 퍼주고 이 남편하고 둘이 했는데 남편은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여자 한 분은 이 기질을 분석하니까 굉장히 나눠주고 감성적이에요. 근데 두 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식당에 누가 가겠어요. 근데 이분이 글 때려치고 와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유튜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찍어주고 한 분은 이제 요리를 한 거죠. 근데 구독자가 한 10,000명이 좀 넘어갔어요. 사실 유튜브 하시나요? 구독자 10,000명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꾸준하게 하니까 한 3년 정도 안에 10,000명이 됐어요. 10,000명이 되면서 이분이 뭘 했냐면 아침 식사를 주로 했는데요. 건강 아침 식사. 그 건강 아침 식사를 만드는 레시피를 10,000원을 받고 줬어요. 그러니까 매월 10,000원을 내면 그 레시피를 한 10장 정도를 받아요. 어때요? 그거 손해보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지금 10,000명이에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요. 10,000명 중에 10%가 유료 구독자예요. 그러면 10,000명 중에 10%면 얼마예요? 1,000명이에요. 자, 빨리 계산해보세요. 1,000명이 10,000원씩 내요. 그건 얼마예요? 1,000만 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000만 원. 이게 B2B가 아니에요. 제가 왜 홍보를 하냐면 이분이 옛날에 그 음식점을 할 때 그 공사판에서 왜 한밭집 같은 거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진짜 1,000만 원짜리 되는 거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만 원 주는 회사와 B2B로 거래하면 100% 의리돼요. 그 업체요 식당 바꾸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1,000만 원은요 1,000명이 10,000원이에요. 그럼 B2B예요, B2C예요? B2C예요. 이분이 만약에 그 10,000명이 서로 연락해서 야 거기 유튜브 재미없다. 우리 다른 데로 옮기자. 라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이분의 구독자는 계속 늘 거고요. 유료 구독자는 계속 늘 거고요. 단지 이분이 한 가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침 식사를 심사숙고해서 창의적으로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월 1,000만 원이 매월 떨어져요. 매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수익구조가 지금 이 수익구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의 수익구조는 지나갔고요. 요즘 엊그제 신문 보셨어요? CJ하고 쿠팡이랑 싸움 붙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CJ하고 쿠팡이 핵반으로 붙었어요. 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00% 쿠팡입니다. 왜요? 소비자를 갖고 있거든요. CJ는 소비자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에서 핵반 1등이 그 CJ가 아니고 오뚜기예요. 어부지리로 오뚜기가 이제 쿠팡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쿠팡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쿠팡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B2C 고객을 밀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얘기 안 하고 제가 이제 우리 1인 기업 CEO 경영 스쿨에 오시면 이제 이런 것도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B2C의 개인 고객을 유료 고객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을 차츰적으로 늘리라는 거죠.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7세 되신 분인데요. 대구에서 건강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자기 건강만 갖고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건강의 콘텐츠를 갖고 사업을 하는데 월 3,000 정도를 보세요. 그리고 효소 사업도 같이 하세요. 왜냐면 네트워크 있으니까 제품이 들어가서 같이 판매하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 거죠? 콘텐츠 중심의 사업이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런 관계를 좀 하나씩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가 그 7월 8일에 부모 특강 하는데요. 그것도 무료입니다. 네, 부모 특강이니까. 그 특강도 제가 우리 정혜기 목사님 한번 드릴 테니까 특강에 한번 공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고충들을 좀 나누는
생각하면 또 그런데 오셔서 이렇게 세미나에서 부모 특강도 함께 저녁 때, 토요일 저녁 때인데 함께 들으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